우드워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드워킹은 일단 취직하는 취업으로서의 우드워킹까지, 그러니까 생활인으로서의 우드워킹까지 이제 같이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한 번에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한 3부작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얘기할 첫 번째는 캐나다 이민과 컬리지,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선택, 직업 선택과 관련된 부분. 캐나다 이제 컬리지 전공 선택에서부터 이제 제가 선택한 이제 우드워킹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공을 선택하게 됐고, 여러 전공 중에서 왜 우드워킹을 선택하게 됐는지, 요 정도까지가 얘기가 될 것 같고, 이제 저 진도가 좀 더 나가면 이제 우드워킹과 관련된 기본적인 전반적인 얘기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다음 2부에서는 이제 컬리지에서 우드워킹을 어떤 걸 배우고 어떤 실습을 하고, 또 그래서 그 장점과 단점이 뭔지,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그렇게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컬리지를 졸업을 했으면 이제 우드워킹과 관련된 직업으로서의 이제 우드워킹, 그 취직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3부 세 번째가 다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부작으로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하다 보면 이게 3부작이 될지 뭐 2부작이 될지 아니면 뭐 4부작, 5부작이 될지 그건 이제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캐나다 이민과 그 다음에 이제 직업, 그리고 컬리지, 여기까지. 컬리지로 이제 지금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것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서 이민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캐나다, 뭐 호주, 뉴질랜드, 미국, 대부분 이 정도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 이제 이민을 생각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과연 뭐 해서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죠. 이게 해결이 돼야 이민을 가도 갈 수 있는 거고, 뭐 뭘 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통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뭐 20대 뭐 미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이민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어차피 한국에서도 새로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고, 여기서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어. 뭐 어떤 직종을 가져가든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그래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온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할 것이냐,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었겠느냐, 과연, 아니면 하던 일을 하고 싶은 건가, 이런 고민들이 있죠. 근데 할 수 없다면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배워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떤 환상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특히 이제 우드워킹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그건데, 우드워킹과 관련돼서 이제 목수라고 표현을 하죠. 쉽게 그냥 우드워킹. 일단 우드워킹이 발음이 우드워킹이 아니에요. 이게 학교에 가서도 컬리지에 가서도 우드워킹을 하는데 우드워킹이 발음이 안 돼서 우드워킹을 못 알아들어. 캐리언이. 라이언. 우드워킹 발음 좀 한번 해줘. woodworking. 응? woodworking. 뭐? woodworking. 우드워킹. 이게 발음이 안 돼서. 한국말은 오를 짧게 하는 말이 없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woodworking이 돼. 그래서 우드워킹이라고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전공이 뭐니? 우드워킹 못 알아들어. 그래서 우드워킹이 아니고 다시 woodworking. 우드워킹.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목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환상 같은 게 하나 있죠. 대부분 호주에 뭐 의사를 하다가 때려치고 호주를 가서 목수를 해서 뭐 제2의 인생을 편하게 즐기면서 살고 있다거나, 대기업을 다니다가 뭐 그것도 호주니까 호주인데, 그게 있어요.
어떤 3대 업종이 나라별로 이렇게 좀 매칭되는 어떤 그런 그 스테레오타입이 있죠.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수는 오히려 이제 호주의 목수로 가가지고 뭐 제3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왔던 것처럼 세탁소. 미국은 세탁소.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는 왠지 셰프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어떤 이미지가. 그래서 뭐 이렇게 요리하고 하는 그런 쪽이 많은 것 같은데 우드워킹이 기본적으로 우리식으로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목공 쪽에 가깝죠. 이제 직업으로서는 보통 이제 목수, 카펜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목수 번역하면 카펜터예요. 근데 카펜터와 얘네들이 말하는 이제 우드워킹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단 그거는 이제 목수와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이제 다시 얘기를 하고 일단은 직업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집중을 해보자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네 개 국가, 뭐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이민을 장려하는 나라들이죠. 이민 정책을 그 펼치고 있고 실제로 뭐 그 나라의 중요한 정부 부처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민국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중요한 그 국가적으로 이제 중요한 그 관심사인 항목이 되는데 이런 나라들이 공통점이 있죠. 그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이민과 관련된 부분의 공통점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우리나라의 3D 업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아니면은 그 영세 그 공장에 일하는 해외 근로자들, 아니면은 뭐 저 시골 어디 뭐 저기 비닐하우스를 재배하는 그런 그 노동자들 다 해외에서 동남아 쪽에서 유입된 해외 노동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생활을 하면서 뭐 영주권을 받게 되고 이제 시민권 우리나라는 이제 그 귀화한다 그죠? 이제 국민이 되는 이런 케이스를 그 프로세스를 밟는 건데 결국은 다르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로 이민 간다는 건 사실 뭐 다르지 않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역시 그 나라에서도 3D 업종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업종, 기피하는 업종이 일자리가 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이민이나 이런 거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시장, 직업 시장은 그런 쪽으로 열려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 한국에서 하던 일,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내가 무슨 IT 직종을 갖고 있었는데, 뭐 프로그래머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면 뭐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마케팅을 하고 있었는데, 광고회사를 다니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 캐나다에 와서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어죠. 자, 영어로 의사소통이 완벽하다라는 건 뭐냐면 그런 정도의 직업을 가지려면 의사소통이 완벽해야 돼요. 업무적으로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영어 관련된 컨텐츠는 이제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업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업무 외적으로 그 영어 그 대화에 참여하지 못해서 끼지 못해서 그 꼬던 보리자루 신세가 되다가 그거 못 견디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한다, 뭐 광고를 한다. 이런 분들이 영어 못하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수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적인 그 어떤 그 수준을 이제 이쪽 회사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 거죠. 뭐 보수도 좋고 어떤 근무 환경도 좋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주 금상첨화예요.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에 뭔가 과도기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면 이런 분들 와서 뭐 대학교를 갈 수도 있고 커리지에도 뭐 4년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같은 전공 관련된 부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커네스트라 컬리지에도 있어요. 비즈니스나 뭐 마케팅, 어드버타이즈, 광고나 이런 것들 다 있고 이게 무슨 2년제짜리만이 아니라 4년제 학사 과정으로도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취직할 수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캐나다가 한국의 경력을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 건 아닌데 뭐라 그래야지? 입사를 할 때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쓸만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기에 한국 경력만으로는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는 편이죠. 다만 뽑고 나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필이 되고 얘네들도 인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뭐 삼성 같은 거, 뭐 현대 같은 거 다 아는 기업들 있잖아요. LG 이런 부분들은 얘네들도 거기 나왔다 그러면은 다 인정을 해줘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그 저런 부분들. 물론 대기업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한정적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직업으로 한국에서 하던 직종을 그대로 이어서 보다 나은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제 주변에서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뭐가 있냐면 물류하시던 분들 한국에서 물류 관련된 업무를 하시던 분들 공장 물류나 아니면 이렇게 유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커넥스터 컬리지에서 비슷한 과정을 일단은 밟으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취직을 해서 한 분은 지금 밴쿠버 쪽 가서 영주권 받으셨고 한 분은 모르겠다. 저기 아빠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분은 모르겠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하나는 또 한 명은 한국에 있을 때 제 직장 후배인데 직장 후배고 밴드도 같이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제가 오고 나서 1년 있다 이제 한국에 들어갔는데 뭐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 물어보는 게 내용을 알고 물어보더라고 이 친구가. 얘, 이거 뭐지 했는데 이제 저 한국 떠나기 전에 형님 자기도 이쪽으로 올 거라고 준비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한국으로 복귀하고 나서 한 달 반인가 있다가 답사한다고 우리 동네로 왔었어요. 이 친구가 한국에서 이제 그 정보 보안 관련된 시스템 보안 관련된 부분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이 친구가 이제 런던의 웨스턴 대학에 관련된 석사 과정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 졸업해가지고 지금 토론토에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저하고는 이제 생활 차이가 이제 크게 나는 거죠. 좋은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찾으면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저 같은 케이스 다시 이제 저의 케이스로 돌아가. 저는 일단 영어가 안 돼요. 영어가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급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준비한 바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되는 거,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그냥 잡아서 온 건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저와 같은 케이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갈게요. 그러면 일을 새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 배워서 취직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여러 번 수차례 그 다른 지난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컬리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씩 이렇게 유튜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양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뭐 나이 먹고 와서 꼭 뭐 컬리지가 필요할까요? 뭐 직장 잡는데 컬리지가 필요할까요? 뭐 이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들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 봤는데 저는 어떤 경험치가 다 다르니까 각자 갖고 있는 경험치, 경험한 부분들, 그다음에 느끼는 부분들 다 다르니까 그분들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 생각에는 컬리지 필요합니다.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고 할만해요. 해야 한다고 하길 잘했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케이스의 사람이 그런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컬리지를 나와야 하는 그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취업을 하기에 가장 유리해요. 취업이 다죠. 일단 취업과 영주권인데 영주권도 사실은 이 사회에 경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민을 받는 거기 때문에 취업과 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모든 게 취업으로 관련되는데 컬리지는 한국으로 따지면 전문학교라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도 전문대학교면은 예전에는 어떤 그런 특별한 기술을 배워서 취직하기 유리하게 가는 그런 학교로 생각을 했잖아요.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하지만 여기는 철저하게 기술과 취업 위주의 실제 생활 위주의 그 내용을 배우는 게 컬리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닌 전공들도 있고 아닌 과정들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컬리지라고 하면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캐나다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잡고 생활을 한다. 이랬을 때 컬리지만한 그 든든한 그 보장 보험이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캐나다에 와서 새로 시작을 한다면 기술직이어야 하는데 기술이 최고 한국에서도 기술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한국에서 기술을 못 배워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고생을 하는 건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기술직이 일단은 장땡이죠. 기술직을 해야 되는데 자 기술직인데 결국은 여기 이 나라 사람들이 뭐를 인정하겠어요? 자 캐나다의 컬리지에 나오면서 학력과 그다음에 어떤 스킬드된 부분들, 경력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컬리지만 2년 과정을 거치면서 수업을 이수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 영어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먹어주는 게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그 컬리지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고 실제로 컬리지를 졸업하고 취업들을 대부분 다 했어요. 취업 못한 분들은 주변에서 어느 전공이 됐든 못 봤어요. 일단 취업이 용이해지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영주권도 취득이 이루어지는 거죠. 익스프레스 엔트리만 해도 벌써 이제 학력 점수가 또 포함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장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컬리지는 아무것도 재주가 없다면 뭐 갖고 있는 게 없다면 맨땅에 헤딩하는 거라면 컬리지는 나와야 한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예외적인 좀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컬리지를 다니게 되면 그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제가 컬리지를 다니게 되면 제가 다니면서 자녀들은 전부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비가 들지가 않아요. 교육비가 일단은 배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제 교육비 나가는데 그럼 제 등록금은 나가는데 그건 뭐 비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캐나다는 그 등록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그러니까 텍스 신고를 하게 되는데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러니까 리펀드는 아니고 이 크레딧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환급이 돼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한 몇 년까지 한 2, 3년 이상 이 환급이 되더라고요. 그 크레딧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다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 받을 때도 뭐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도 있지만 그 이제 그 주정부 이민으로서 그 제가 뭐 주정부 이민 관련된 컨텐츠도 올리긴 했지만 거기에 이제 그 제가 밟은 프로세스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프로그램 그 잡 오퍼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런 프로세스가 또 별도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거죠. 취직과 영주권 취득에 대해서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컬리지는 나오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좋아 새로운 직업을 배우는데 기술직이야. 자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냐? 자 캐나다에서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캐나다에 와서 어떤 직업을 가질까라고 하고 보면은 그게 이제 몇 부분 인기 있는 직종들이 있어요. 자동차 정비, 목공, 그 다음에 전기, 용접, 요리,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유아교육, 그 다음에 널싱, 간호사, 그 다음에 이제 코네스가 컬리지 같은 경우 한 4, 5년 전에 생긴 새로운 과인데 이게 아주 인기 좋아요. 한국 아줌마들한테. 그 상품 패키징 엔지니어링하고 상품 포장하는 전공. 이분들 생기자마자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네 분 바로 다 그 해 졸업하자마자 그 해 영주권 받으셨어요. 취직을 하고 영주권 다 받으시고 그 해 다 받은 건 아니고 하여튼 좀 시차는 있지만 그리고 코네스트가 컬리지 같은 경우는 전공이 계속 지금도 생기고 있고 뭐 요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세분화되더라고요. 뭐몇 년짜리, 1년짜리, 2년짜리 그다음에 가게를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한 사람을 위한 마련한 그런 과정 아니면 뭐 베이킹이나 요즘 이번에 또 뭐 작년인가에 또 무슨 베이킹도 재작년인가 생겼는데 이번에 또 저기 뭐 치즈 관련된 학과가 또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최초래.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목공은 우드워킹은 따로 얘기를 할 거니까 그거 넘어가기 전에 다른 전공으로 살짝 건드려 보면 아는 범위에서 제가 경험한 게 아니니까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본 거 제가 지켜본 거 이런 것만 가지고 간단하게 짧게 얘기를 해보면
일단 전기 쪽으로 한번 오셨던 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지금 가끔 이후에도 계신 것 같은데 전기 쪽은 사실 제가 잘 몰라요. 그분이 중간에 포기하셨기 때문에. 근데 나름 대우 받고 있고 괜찮아요. 그리고 안전하고 큰 문제 없이 그 직장 생활 하는데 그 괜찮은 직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일단 페이가 일단 우드워킹보다 높아요. 높을 거예요 아마. 저희가 사는 집, 이 집을 저희 먼저 살던 사람이 코네스가 컬리지 이제 전기를 나와서 여기서 생활하다가 지금 시카고로 이사 갔어요. 근데 하여튼 그 전기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정비도 많이 하시고 한국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자동차 정비가 이제 기름 만지고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기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어프렌티스십 같은 거 하거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가라지 카센터 같은 데를 그 가서 좀 있어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런 그 공인샵 같은 데 가서 일을 배워도 되니까 이게 이렇게 한 몇 년 이렇게 하고 나면 자기 샵을 가질 수도 있고 자기 그 가라지 그러니까 자기 가게 카센터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수입이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 키치너 워털루 지역에도 한국 분이 하시는 카센터가 두 개가 있는데 찰리와 해리 제가 광고해드렸습니다. 찰리와 해리 두 군데가 있는데 수입을 보면 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오래 되셨으니까 찰리는 오래 되셨으니까 그렇고 생활하는데 아무 걱정 없이 딱 근무 시간 지켜가면서 잘 살고 계세요. 수입 괜찮고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용접도 많이 하시는데 용접 괜찮아요. 일단 페이가 높아요. 우드워킹보다 훨씬 높고 자격증 같은 부분들이 잘 돼 있어서 자격증을 따는 대로 돈이 되고 페이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접 같은 경우는 몇 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저임금이 제가 지금 받는 게 최저임금이에요. 페이 괜찮고 배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요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분화되고 한국 분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리 같은 경우는 이제 둔 캠퍼스가 아니라 여기 워털루 캠퍼스에 있는데 한국 분들 꽤 많아요. 거기 나오신 분들 다 취직해서 영주권 진행하고 계시고 영주권 받고 그러고 하고 있죠. 다만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런 그 직종 중에 아마 요리가 우드워킹만큼 페이 못 받는 직종으로는 요리와 우드워킹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페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들 선호하시는 아줌마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 연세 드신 분들 아주머니들 오셔가지고 선호하는 게 이제 그 유아교육이지 뭐 널싱은 간호사는 하던 분들이 와서 하시는 거니까 유아교육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들이 영어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을 그 케어한다는 점에서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많은 분들 졸업하셔가지고 직장 잡고 유아교육 쪽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직장 잡은 분들도 계신데 좀 아시는 분들 여기 워털루 YMCA 하셔가지고 지금 잘 하고 계시고 뭐 이런 거 지금 뭐 유학원 같은데 보면 많이들 설명돼 있으니까 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아교육 괜찮고 그 다음에 IT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IT 프로그래머 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는데 크넥스 컬리지 같은 데도 많아요. 워털루 캠퍼스에도 IT가 있고 두뇌도 있는데 많은데 여기가 특히 이 키치너 워털루 지역이 캐나다의 실리콘밸리 뭐 테크놀로지의 허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동네예요. 여기 구글 본사도 있고 뭐 쇼피파이 이런 거 하여튼 IT 업체가 한 1,000몇 개인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많이 있는데 워털루 공대에 있고 커넥스터가 있고 여기서 배출해내는 인력들이 엄청난데 사실은 인도 쪽 애들이 꽤 많아요. 인도 계열 그쪽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단 영어가 되고 머리가 좋고 IT가 발전돼 있어서 좀 경쟁이 심한 편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와서 뭐 다들 취직하시고 취직 못하신 분 얼마 전까지 취직 못하신 분이 계시긴 했는데 모르겠다.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 일단 페이도 괜찮고 다 좋은데 하던 일 계속 하신다 그러면은 다 좋은데 경쟁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고 그럼 어떡해? 어, 다 와가지고 다 힘들게 다 했는데 음. 아빠가 콜리지 음, 입학했어. 음, 취직하려고 해. 음, 리젝트 돼. 음. 아빠 직업 못해. 그럼 어떡해? 다시 한국 가는 거야? 힘들지. 그렇게 되면은 워크퍼밋 받아야 되는데 워크퍼밋으로 살아야 되는데 취직을 못하면 워크퍼밋도 못 나오지. 그래서 그런 사람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셨잖아 좀 몇 분. 그래서 힘들게 했는데 다 취직하셔가지고 다 이제 하잖아. 결국은 취직해. 근데 못한다. 해도 안 되면 뭐 방법 없지 뭐 돌아가야지. 한국 다시 가? 여기서 먹고 살 수도 없고 영주권도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퍼밋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런 퍼밋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럼 불법 이민이 되는 거야. 불법 체류가 되는 거야.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면 불법 체류가 돼. 그래서 직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다만 얼마를 받더라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직장이 있어야 모기지도 받고 집도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거든. 직업이 그렇게 중요해. 일단 이민은 첫째가 직업이야. 그래서 지금 직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IT 쪽이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니까.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프로그래머로 왔어. 아빠 학교 다닐 때 아빠가 컴퓨터에서 막 숙제하고 있는데 옆에 어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동양 분인데 뭐 그냥 아빠 숙제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야 아빠한테. 그래서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저기 아빠 블로그를 보고 응? 잘 안다고 승원이도 알고 지원이도 안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뵙게 된다고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그 프로그래머인데 한국에 프로그래머 하셨고 이제 그걸로 전공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결국 얼마 전까지도 취직을 못하고 계셨어. 졸업한 지 꽤 됐지. 그래서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그냥 일하고 이러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연락이 좀 소홀해져서.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 그 CNC 이런 것도 관련된 부분들 물론 이런 부분들 다 그 인도 쪽 계열 애들이 이제 많이 그 점하고 있는데 뭐 금융 판형 관련된 부분 해는 그 CNC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국 사람들 많이 안 갔었지만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요즘 이제 새로 생긴 과들이나 아니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비즈니스나 저기 광고 뭐 이런 쪽 디자인 쪽으로도 많이 지원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폭넓게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 인기 직종이긴 한데 뭐 제가 깊이 있게 알 수 모르니까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이제 중요한 본론 우드워킹과 관련된 제가 그나마 경험을 했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전공 그러한 직종 우드워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캐나다 하면 그 산림들 많고 나무 많고 그래서 뭐 우드워킹 이런 직종들 막 꽤 발전돼 있고 아주 선진국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 막 선진국이고 이럴 것 같은데 와서 보면은 조금 실상은 조금 달라요.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환상을 갖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일단 그 산업으로서의 우드워킹과 또 생활로서의 우드워킹이 조금 그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컬리지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젊은 애들이 많이 와 있죠. 아무래도 문제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레이스 배운다. 레이스 그러니까 선반 같은 거 딱 할 때 자 선반 다뤄본 사람 이러면 손들을 다 들어요. 다는 아니지만 많이 들어요. 뭐 해본 사람 뭐 하면은 플레인 써본 사람 그러면은 다 손들고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말만 들어봤지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다 한 번 이상씩은 해봤더라고요 애들이. 이 기본적으로 캐나다에서는 일단 집에 가라지에 일단은 그 샵 그 장비들을 갖춰 놓고 이렇게 하는 집들도 많고 웬만한 그 집안일은 그 필요한 우드워킹과 관련된 일들은 다 집에서 이제 뭐 아빠가 하고 뭐 부모 애들하고
아들하고 아빠하고 아들이 뭐 같이 작업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애들이 그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배워요. 그리고 실습실이 다 있고 승원이도 너도 그거 학교에서 샵했어. 하잖아. 그래서 누나도 이거 드릴 프레스 해가지고 너그 새집 만들어 오고 한 게 다 배운단 말이지. 너 저것도 했잖아. 응? 그 뭐야 소 같은 거 다 해보고 밴드 소 테이블 소 이런 거 다 해봤잖아. 샌딩도 해보고. 그러니까 샌딩하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미 뭐 집에서 안 하더라도 학교에서 다 한 번씩 이상씩은 해보고 만져보고 다뤄보고 그게 뭔지 다 알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대학교 안 가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더 좀 더 깊이 있게 배우죠. 코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제 그 회사에 또 나가서 일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수준이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베이스가 달라요. 좀 얘기가 샜는데 우리가 이제 목수 그러니까 우드워킹 하면 제가 이제 어차피 말씀드릴 게 이제 코네서 컬리지 우드워킹이니까 우드워킹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 목공이 되는데 목공이라고 봐야죠. 목수는 아니야. 목수는 카펜터고 아까 말씀드렸지 목수는 카펜터고 우드워커는 참 그 포괄적인 의미라고 보면 돼요. 나무를 다루는 포괄적인데 대부분 이제 공예 쪽으로 공예라기보다는 뭐랄까 목공 쪽에 좀 가까운 것 같고 크게 구분을 하면은 캐비넷 메이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구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한국에도 목수가 보통 대목, 소목으로 나오잖아요. 집 짓거나 이렇게 그런 건물 짓고 막 이런 목수를 대목이라고 그러고 가구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공예 만들고 하는 걸 이제 소목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펜터가 대목이라고 그러니까 카펜터가 대목이고 캐비넷 메이커가 소목이라고 봐야 되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틈새에 있는 직종이 뭐냐면 이제 그 인테리어 카펜터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인테리어 하여튼 그 내장 한국말로 내장 목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집안의 인테리어 관련돼서 하는 목수 뭐 크게 보면 이 정도 있을 것 같아.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카운터 같은 거? 응? 카운터탑? 카운터 그런 거. 카운터탑 만들고 아니 이런 건 이 캐비넷 메이커 쪽이지. 그러니까 집 만드는 건데? 집 만드는 거는 이 카펜터 이런 프레임 짜고 뭐 지금 달고 이렇게 하는 게 카펜터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캐비넷 메이커는 저런 가구 만드는 거, 뭐 소파 만들고 저런 옷장 만들고 클로즈 만들고 하는 게 이제 캐비넷 메이커.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카펜터는 그 저렇게 이런 거 베이스 깔고 뭐 이렇게 뭐 그치 내장 이런 하는 거 이런 벽 만들어서 치고 카운터탑은 저런 카운터탑은 캐비넷 메이커에 가까워. 아니 리노베이션을 하고 인테리어를 할 때 다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구분이 이건 이거다 이건 저거다는 아니야.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목수가 이제 개념이 그렇게 되는데 일본 아까 이제 환상이라고 말씀드린 것까지만 얘기하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환상이라고 얘기한 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왜 환상이라고 얘기했냐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민을 가서 목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사람들이 어떤 기준 없이 그냥 목수 나무 만지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 여름에 여러 가지로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톡에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소연 같은 걸 했는데 넋두리를 했는데 아는 선배분이 그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그럼 한국으로 들어와 이러더라고요. 형님 제가 여기 한국 다 버리고 이제 한국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와서 그 한국 돌아가서 뭐 해 먹고 살아요 제가 그랬더니 목수하면 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갭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목수는 카펜터예요. 카펜터는 집을 지어야 돼요. 미국, 캐나다 지역은 대부분 요즘 새로 짓는 집들은 대부분 나무로 지어요. 희한하죠? 나무로 짓는데 그래서 이제 목수가 많이 필요해요. 카펜터가 많이 필요한데 일단 힘들어요. 손에 쥐는 망치 무게부터 달라요. 일단 드는 망치부터 들고 일단 하루 종일 햇볕에 떼약볕에 나가 있어야 되고 힘들죠.
그런 건 아빠가 못하지. 못하지. 아빠 체력으로 못하지. 자, 캐비넷 메이커는 일단 공장 안에서 실내잡이에요. 공장 안에서 캐비넷을 만들고 대부분 이제 머신이 작업들 많이 하고 이제 어셈블리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필요한 부분이니까 체력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담이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크고 그래서 카펜터들은 돈을 많이 받아요. 우드워킹 캐비넷 메이커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제가 지금 카펜터 받는 만큼 받는다면 뭐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하는데. 근데 그렇게 못 받는다는 거죠. 캐비넷 메이커는 그만큼 많이 받지도 못하고 나중에 그 근속 연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경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완만하게 올라가요 페이가. 근데 카펜터는 처음부터 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인클라인 이 샤프 뭐야 그 Stair. 임금이 크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생활이 이제 좀 여유 있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고생을 좀 하더라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두서없이 정리가 되는데 제가 1부는 여기까지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이민, 컬리지, 우드워킹, 취업 이렇게 된 키워드가 있다면 이제 오늘 이제 캐나다 이민과 이제 컬리지까지 한 걸로 하죠. 컬리지까지 한 걸로 이제 컬리지 우드워킹과 관련된 컬리지 하면서 이제 컬리지 생활 얘기도 좀 나오겠죠.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